내일이 이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딱 1년이 되는 날인데 그 전에 속보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아침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오늘 예산안을 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원래 예산안은 법에 딱 그 오늘이 마감이라고 돼 있어요. 정확한 규정은 예산안은 헌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하고 국회는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내년 1월 3일인가요? 그러니까 오늘이 딱 그 처리 시한이거든요. 1월 2일이겠죠. 1월 1일이 쉬는 날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지켜진 적이 거의 없어요. 헌법을 안 지켰어요. 정치권이라는 게 그렇죠. 지네들이 법 만들고 잘 안 지키는 자들이니까.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막 날 새고 연내 처리하고 막 난리 친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딱 5년 전에 한번 지켜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정부 원안대로 728조? 국힘이 웬일일까요? 지금 국힘당이 이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난리칠 텐데 얼마 전에는 국회의장이 송원석 불러가지고 이렇게 악수하라고 그러는데 악수도 안 하고 그랬던 자들인데 뭘까? 난 너무 궁금해요. 오늘 궁금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패널들하고 함께 궁금한 것 좀 챙겨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당내 사정을 좀 아실까 싶은데 전혜원 원장님 뭔 일이래요? 왜 어떻게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이건 제가 추정이고 다 안팎에서 도는 얘기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지난 6월에 국회 찾으셨을 때도 야당과의 협상, 통합을 거듭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지만 지역구 일단 시급한 민생 예산이라던가 이런 건 기간 내에 좀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런 대통령님의 의지를 좀 받아들인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내일이 12월 3일 계엄이 터진 1주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계엄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걸 상당 부분 의식한 것 아닌가 이런 여론도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지금 여당에서는 이미 야당이 협조를 안 하면 강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류가 팽배하다라고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어차피 지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발목 잡기 한다라고 지역에서 굉장히 비판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아들여지 않느라라고 추정이 있지만 내부에 글쎄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는 조금 더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 가지고는 제가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 구성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맘먹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일단 3분의 2가 안 되지만 3분의 2가 돼야 하는 것은 헌법 개정이라든지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의원 제명이라든지 아주 제한돼 있어요. 예산안 통과 같은 것은 맘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데 항상 이제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먹을까 이렇게만 연구를 하지요. 그런데 정부 원안 여기에 이재명 예산도 들어있고 절대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였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있는 겁니다. 없으면 제가 저는 손에 장짓진다 이런 표현 잘 안 하는데 없으면 제가 책임질게요. 강수영 변호사님 뭘까요?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그럼 뭔가 줬으니까 이렇게 화답을 한 거 아니겠느냐 국민에 비해서. 왜냐하면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국민성장펀드나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또 이렇게 프레임 잡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좌파적 정책이라고 막 비난했던 경제 망치는 거라는 식으로 막 얘기했던 그런 것까지 지금 다 받아줬어요. 예산 감액이 안 됐어요. 근데 그 대신에 반대급부가 뭐가 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이제 김병규 원내대표가 아마 협상에 주체가 돼서 뭔가를 했을 텐데 아직 보면 이야기 나온 게 없으니까 조심스럽지만 송원석 원내대표의 표정이 보니까 그렇게 밝지만은 않던데 어쨌든 뭔가 정치적인 어떤 그 주고받음이 있다면은 그래도 국민들 앞에서 소상히 밝히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이제 영장 심사도 앞두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당 해산의 기로에 지금 이제 서 있는 상황에서 이런 민생 관련된 것까지 다 이제 발목을 잡으면 국민 여론이 굉장히 더 안 좋아질 거를 부담스러워하지도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또 내년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을 갖다가 원천적으로 다 뭐 그냥 보이콧 해버리는 식으로 가버리면 내년 지방선거에 오히려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셈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치적인 발목 잡기를 통해서 언제든 항상 이익을 얻어왔기 때문에 뭔가 받은 게 있지 않나 국민의힘이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예. B 플러스 줍니다. 이거 왜냐?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뭐 확실하게 나와야 그거는 A를 주는데 그렇죠. 지금 게 없습니다.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예. 우리도 모르죠. 예. 그런데 뭔가는 있을 거다. 자, 김성환 평론가님 A 도전. 큰일 났는데요. 이거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추경호 때문이다. 추경호 영장심사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 나올 거거든요. 예. 근데 예산안 처리도 안 한 상태에서 추경호가 만약에 구속이 돼도 문제고 구속이 안 돼도 사실은 문제기도 하거든요. 그럼 결국 국민의힘은 정치투쟁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내란정당으로 몰았다가 반발하고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역시 또 내란정당으로 몰고 있다. 이전에 몰았다고 반발하고 몰 거라고 해서 반발하고 두 가지 다 반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추경호 문제를 거론은 예산안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추경호만 가지고 싸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예산안은 처리해놓고 난 다음에 싸우든 뭐 하든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내일이 또 개엄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낼 텐데 제가 볼 땐 사과보다는 이재명 끌어내리겠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럼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뭔 저런 인식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더 많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었을 거다. 그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저는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4조 3천억 감액하고 4조 3천억 증액을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감액한 게 어떤 건지 증액한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안 나와서 그러는데 증액한 부분에 민주당의 선물이 일정 부분 들어갔을 가능성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게 좀 들어가고 정치적 부담을 좀 덜 상태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현실적인 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예. 이런 경우에는요. 아니 평점을 매겨주셔야지. 제가 지금 왜 점수를 안 매겨주세요? 채점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도 A 플러스 아닌 건 알고 있죠. 사실 우리가 팩트를 모르니까 저도 지금 A 학점 답안을 제출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인데 뭐 우리가 모르면서 그냥 추론을 해보고 한번 나중에 맞춰보는 것도 괜찮겠죠. 강수영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접근을 이런 식으로 해야죠.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이제 벌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이익을 보는가. 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너네들이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그렇죠. 이것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국힘당이 지금 완전히 뭐 보통 투쟁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이재명 물러나라 이렇게 하고 있는 판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원안대로 처리해 주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했을 때 국힘당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면 네. 뭐였을까 하는 게 좀 나오지 않겠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합의를 해줬을 때 국힘당이 얻을 수 있는 것 뭘까요? 뭐 정말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은 일단 상대방인 국민의힘의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근데 지금 제일 목전에 있는 게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잖아요. 법무부가 주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해산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안 하는 걸로 뭐 그런 것도 좀 신중하게 해달라. A에 가고 있어요. 네. 제일 지금 목전에 있는 거 제일 급한 거잖아요. 저도 그게. 그거 아닐까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그냥 할 리는 없잖아요. 물론 정부가 정치는 협상이니까 네. 저는 협상 자체를 항상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하라고 정치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더러운 거래가 되면은 안 되는 거고. 그럼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위헌정당 근데 지금 보니까 정말로 위헌정당 해산할 것 같거든. 그럼 그것은 안 하는 걸로 뭐 이렇게 합의를 했을 수도 있고 네.
또 하나 지금 추경호가 만약에 영장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되면 추경호만 구속하겠습니까? 추경호와 함께 작당했던 자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요. 예. 저는 그중에 송원석도 있다고 보고. 네, 원내대표실에 있었죠 그 당시에. 예. 그러면 이 자들에 대해서도 줄줄이 그러면 나중에 야 봐라 이렇게 지금 너네 다 했는데 우리가 위원정당으로 해산 안 해도 너네들 이제 자체적으로 붕괴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갈 건데 추경으로 끝내면 안 될까?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말하기가 좀 거시기해서 패널들한테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이 지금 예고돼 있잖아요. 특검 기간들이 다 마감이 되고 종합특검에서 어떤 수사 대상을 정해가지고 이제 준비할지가 또 정치적인 쟁점이 될 건데 국민의힘은 온몸으로 가지치기를 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 뭐 특검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다 받아가지고 종합특검 하나에서 어떻게 다 끝내냐. 아 이건 빼고 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그 과정에서 뭔가 이야기가 오고 간다면 저는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은 진짜 단언컨대 어떠한 협상도 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은 아예 이스큐즈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고 보고 부디 이제 마음이 원하건대는 이제 바라건대는 이런 뭐 거래 때문이 아니라 진짜 뭐 국민의힘이 자기 정치적 이익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고 저는 그냥 믿고 싶습니다. 예. 네. 서핑 코냥이님, 설마 김병기 대표와 국힘이 내란 전담 재판부로 딜을 하지 않았는지는 너무나 걱정됩니다. 앵커님 하셨는데 그거는 아닐 거예요. 내란 전담 재판부 어제 법안 소위 통과했지요. 이거 가지고 딜을 하지는 않을 거고 다른 거는 뭘까요? 전혜원 원장님 안 집혀요 아직도? 되게 나처럼 좀 마음이 안 좋은 나쁜 사람들은 나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전 원장님처럼 마음이 순수하신 분들은 나쁜 생각을 잘 못하기는 합디다. 저는 사실 이제 변호사님 지금 말씀처럼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위협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지도부가 추경호가 만약 구속됐을 경우에 수사선상에 오르는 점, 세 번째로는 추경호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구속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 이건 이제 정당의 붕괴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적인 측면에서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생각이 됐는데 다만 이제 제가 민주당 소속의 당원으로서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국회 관계자들의 증언이라던가 그동안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던 정당 관계자들의 휴대폰 문자 또 국회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 정당 관계자들의 증언이 지금 확보됐다가 영장 실질심사에서 딱 등장하는 게 아니냐라는 추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압박이 하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내일 오후에 국회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제야 정당이었던 정당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기본소득당이라든가 조국혁신당이라든가 지금 여당이 민주당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시민사회 그리고 이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아마 사회개혁 시민 대행진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전 국민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12월 3일 계기로 계엄 세력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불붙을 텐데 만약에 이런 상황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예산안까지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전 국민적으로 위헌정당 해산하라는 여론이 더 불붙을 수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잘 된 일이에요. 이렇게 예산안을 5년 만에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는 거 잘 된 일이죠. 잘 된 일인데도 우리가 좀 의심하고 뭐지 이렇게 하는 게 좀 씁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국힘당이 안 해왔으면 몰라도 저 당이 정당도 아닌 것들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의심을 해보는 거죠. 뭐 여러 의심은 있을 수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물을 어떤 큰 걸 줬는지 그건 알지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집권 여당하고 대통령한테 제일 큰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역으로 야당하고 합의했다고 하면 합의한 공도 사실은 여당하고 대통령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만 보면 그래도 뭔가 국민 민생 챙긴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이 됐다. 그리고 5년 만에 예산안 처리 기한 내에 이렇게 법안 처리가 되고 예산안이 처리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좀 정치가 싫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요즘 더 생겨났을 것 같거든요. 좀 희망을 갖게 해줬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번도 학교 제 시간에 안 나왔던 놈이 갑자기 제 시간에 나오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광장에서 지금 뭐 정권 퇴진 운동하면서 갑자기 이건 또 합의해 준다는 게 앞뒤가 안 맞긴 하죠. 앞뒤가 안 사실. 맞죠. 네. 다만 전 요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한미 협상 이후에 또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처리하기 위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안을 그래도 좀 협상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원으로서 늘 선한 의지를 믿고 싶습니다. 조직폭력배한테 제일 심한 욕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왜 그렇게 차가냐? 자, 일단 뭐 법정 처리 시한 안에 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잘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안 좋은 거래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정치라 하더라도 국민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에요. 예, 그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